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평생 분리수거 잘한다고 자신했는데 갑자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그것도 무려 30만 원이에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요즘 들어서 부쩍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보다 규정이 훨씬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평생 깨끗하게 분리수거한다고 자신하던 분들도 잘 모르는 함정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설마 내가 뭘 모르겠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국 현장과 관련 사례를 20년 넘게 조사하면서 발견한 숨겨진 함정들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잠시만요.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생활 속 중요한 정보를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주택가마다 쓰레기 검사가 정말 까다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에이,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CCTV로 다 찍히고 바로 벌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벌금 금액은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한 번 실수해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특히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잘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잘못 버려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종이, 캔 등 모든 쓰레기에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을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딱딱한 이물질이 들어가면 기계가 고장나고 결국 그 비용은 우리 세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요즘엔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버렸는지 전부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는 거의 100% 다 잡힌다고 보셔야 해요. 조개 껍데기를 음식물 쓰레기에 버렸는데 며칠 뒤 바로 20만 원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조개도 음식 아닌가요? 왜 벌금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억울해하셨지만 조개 껍데기, 깨 껍질, 달걀 껍질, 견과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입니다. 모르고 잘못 버리면 바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요즘엔 한 번만 실수해도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부터 헷갈리는 부분을 짚어볼게요. 가장 간단한 기준은 바로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못 먹으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갈비 드시고 남은 갈비뼈 강아지가 먹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일반 쓰레기입니다. 조개 껍데기 고양이가 먹을까요? 절대 안 되죠. 이것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계란 껍질 딱딱해서 동물들이 먹을 수 없으니 일반 쓰레기입니다. 생선 가시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해요. 좀 번거롭지만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럼 과일은 어떨까요? 수박 껍데기, 바나나 껍질 모두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양파 껍질, 마늘 껍질은 매운 성분 때문에 일반 쓰레기입니다. 파의 경우 줄기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 뿌리는 일반 쓰레기예요. 옥수수는 알맹이는 음식물 쓰레기지만 옥수수대와 껍질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고구마, 감자는 껍질까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다만 썩은 부분이 반 이상이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다음으로 장류와 김치 이야기입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은 염분이 너무 많아서 일반 쓰레기입니다. 김치는 짠 성분을 물로 헹궈서 염분을 빼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세요. 여기까지 음식물 쓰레기 부분입니다. 들으시니 생각보다 쉽죠? 익숙해지시면 금방 습관이 됩니다. 이제 정말 많이 헷갈리는 플라스틱 얘기를 해볼게요.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죠? 이때 플라스틱 용기 때문에 과태료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첫 번째 함정, 음식물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 불가입니다. 치킨, 삼겹살 먹고 남은 플라스틱 용기에 기름 묻어 있으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씻었는데도 냄새가 남으면 마찬가지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세요. 억지로 재활용통에 넣으셨다간 20만 원 벌금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 플라스틱인데도 재활용 안 되는 경우입니다. 과자 봉지, 라면 봉지처럼 비닐 느낌 나는 것들 사실상 일반 쓰레기입니다. 양념 치킨 소스 담긴 작은 플라스틱 통도 너무 작아서 재활용 불가입니다. 그럼 구분법 어렵지 않아요. 플라스틱 바닥을 보세요. 삼각형 안에 숫자가 있습니다. 1번, 2번, 4번, 5번 재활용 가능.
3번, 6번, 7번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혹시 숫자 보는 게 번거로우시다면 아예 이렇게 기억하세요. 음식물 묻어 있으면 무조건 일반 쓰레기, 깨끗하고 튼튼하면 재활용 가능.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지키셔도 벌금 걱정 크게 줄어듭니다. 음식물 쓰레기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깨끗하고 냄새 없으면 재활용 아니면 일반 쓰레기. 앞으로도 더 실용적인 정보 계속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여러분, 분리수거 잘한다고 자신하셔도 봉투 함정 때문에 억울하게 과태료 받는 분 정말 많습니다. 먼저 꼭 기억하세요. 종량제 봉투만 사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 음식물 쓰레기 봉투 사용. 일반 쓰레기 지정 종량제 봉투 사용. 재활용품 투명 비닐봉투 사용. 흰색이나 반투명은 안 되고 완전 투명만 가능. 특히 음식물 쓰레기 봉투 지역마다 색깔과 크기가 다르니까 꼭 동주민센터나 지정마트에서 구입하세요. 잘못된 봉투에 버리면 분리 잘했어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 하나 배출 방법도 중요합니다. 봉투는 입구를 꼭 묶어서 내용물이 새지 않게 하세요.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빼서 버리세요.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깨끗이 헹궈서 투명 봉투에 담으세요. 헷갈리실까봐 정리해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전용 봉투. 일반 쓰레기 지역 지정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 투명 비닐 봉투. 스티로폼 큰 박스 별도로 깨끗이 씻어 접어서 내놓기. 또 한 가지 배출 시간과 요일 정말 중요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저녁 8시 새벽 2시 사이입니다. 낮에 내놓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요일도 구분해서 내놓으세요. 월요일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 화요일 음식물 쓰레기. 공휴일 미리 확인, 대부분 하루 뒤로 밀림. 그리고 공휴일 착각 정말 많습니다. 평소 화요일에 음식물 쓰레기 내놓으시던 분 공휴일이라서 수요일에 그냥 내놓으면 과태료 나옵니다. 반드시 주민센터 안내문이나 아파트 게시판 공지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명절 연휴 대형 쓰레기 배출도 사전에 꼭 신고하세요. 대형 가구, 전자제품은 그냥 내놓으면 벌금 대상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가장 중요한 실천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올바른 봉투 사용 음식물, 일반, 재활용 구분 철저히. 정해진 시간 요일 준수 새벽 2시 이전 요일 구분 필수. 공휴일 대형 쓰레기 사전 확인 주민센터, 관리사무소 문의. 여러분, 서울 강남에서 쓰는 봉투를 서울 서초에서 사용해도 과태료가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역 봉투를 잘못 쓰셨다가 과태료 10만 원을 내셨습니다. 같은 서울이어도 구마다 봉투가 다르니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지역마다 봉투가 다르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서울, 부산, 대구 각각 다르고 심지어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강남구와 서초구는 봉투가 다릅니다. 여행이나 이사 가실 때는 봉투도 새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봉투 크기도 중요합니다. 종량제 봉투는 10L, 20L, 50L 등 크기가 있는데 20L 봉투에 10L만 담는 건 괜찮지만 봉투를 넘치게 담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반드시 봉투 입구를 돌돌 말아서 단단히 묶으세요. 흔들어 봤을 때 쓰레기가 새지 않으면 오케이입니다. 세 번째,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더 까다롭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전용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음식물 봉투가 없으면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물기를 최대한 빼서 버리세요. 하루 정도 바람이 잘 드는 곳에 두거나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 다른 쓰레기와 섞이면 절대 안 됩니다. 일반 쓰레기 안에 음식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전체 봉투가 벌금 대상이 됩니다. 플라스틱 통 안에 일반 쓰레기를 섞어도 전부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고 과태료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CCTV는 다 보고 있습니다. 몰래 버려도 CCTV에 다 찍힙니다. 설령 CCTV에 안 보여도 쓰레기 안에 배달 영수증, 우편물이 들어있으면 쉽게 추적됩니다. 여섯 번째, 대형 쓰레기는 반드시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소파, 장롱, 침대, 책상, 전부 대형 쓰레기 신고 후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몰래 버리면 대형 쓰레기 수거 비용의 5배 넘는 과태료가 나옵니다. 방법 동주민센터나 인터넷에서 신고 스티커 구매 지정 날짜에 배출. 일곱 번째, 전자제품은 무조건 따로 버려야 합니다. 휴대폰, 컴퓨터, TV, 냉장고, 세탁기 모두 무료 수거 대상입니다. 작은 전자제품 동주민센터, 대형마트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 이용. 대형 가전제품 전화하면 집까지 무료 방문 수거 환경부 폐가전 수거센터 이용 가능. 여덟 번째, 약 봉투 버리는 것도 조심하세요.
약국이나 보건소에 마련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토양과 물이 오염됩니다. 약을 대량 보관하시는 분들은 꼭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하세요. 실천 포인트 요약. 지역별 봉투 꼭 확인하기. 서울 내 구마다도 다름. 봉투 넘치지 않게 단단히 묶기. 음식물 쓰레기 봉투 물기 꼭 짜서 버리기. 다른 쓰레기와 섞지 않기. 대형 쓰레기는 무조건 신고하고 스티커 부착. 전자제품은 따로 수거 또는 전용 수거함 사용. 약 봉투는 약국, 보건소 전용 수거함에 버리기. 배출 시간 보통 저녁 8시 새벽 2시. 요일별 배출 일반, 재활용, 음식물 구분 철저. 평소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다가 10만 원 과태료를 받으셨습니다. 평생 분리수거 잘했다고 자부하셨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규정이 바뀌었는데 제대로 모르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쓰레기 규정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 테니 지금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5가지 원칙.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 구분법.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못 먹으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치킨뼈, 조개 껍데기, 계란 껍데기, 생선 가시는 모두 일반 쓰레기입니다. 수박 껍질,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양파 껍질, 마늘 껍질, 팥뿌리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장류는 모두 일반 쓰레기입니다. 두 번째, 배출 시간 꼭 지키기. 보통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입니다. 오후 3시에 내놓거나 잘못된 요일에 버리면 무조건 과태료 대상입니다. 특히 명절, 공휴일에는 수거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동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세 번째, 플라스틱과 재활용. 깨끗하게 씻고 냄새 안 날 때만 재활용입니다. 냄새 남거나 기름 묻은 플라스틱, 과자 봉지, 라면 봉지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플라스틱 바닥 삼각형 숫자 1, 2, 4, 5번만 재활용 가능. 3, 6, 7번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네 번째, 대형 쓰레기 몰래 버리면 큰 과태료 나옵니다. 소파, 장롱, 책상, 가전제품은 반드시 신고하고 스티커 붙여야 합니다. 작은 전자제품은 동주민센터, 대형마트 수거함을 이용하세요. 냉장고, 세탁기, TV 등은 전화하면 무료 수거 가능합니다. 5번째, 확실하지 않으면 무조건 물어보세요. 동주민센터 관리사무소, 인터넷 검색으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잘 모르고 버렸다가 과태료 내는 것보다 미리 확인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실수 많이 하는 추가 함정도 꼭 기억하세요. 젖은 옷, 곰팡이 핀 옷은 의류 수거함에 넣으면 안 됩니다. 영수증은 종이처럼 보여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우유팩은 깨끗이 씻고 말린 뒤 전용 수거함 또는 종이류로 분류하세요. 부탄가스통, 살충제, 페인트통은 반드시 잔량을 제거하고 지정된 수거 방법 이용하세요. 약국에 유통기한 지난 약을 반드시 가져다 주세요. 하천 오염 막을 수 있습니다. 형광등은 깨지 말고 통째로 동주민센터나 대형마트 수거함에 넣으세요. 음식물 쓰레기.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간 지역별 시간 반드시 확인. 플라스틱 깨끗이 씻고 냄새 없을 때만 재활용. 대형 쓰레기 무조건 신고 후 스티커 부착. 헷갈리면 바로 동주민센터나 관리사무소에 문의. 여러분, 실수로 과태료 내는 것보다 미리 확인하고 정확히 버리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주변 어르신, 가족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과태료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